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중에 단풍이 가장 빨리 드는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수연입니다. 수연 같은 경우는 참 무던한 품종인데, 다 이제 여름에 좀 조심만 한다 그러면 봄, 가을, 겨울 참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계절에 아주 빠른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닭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3주 간격으로 줘도 큰 문제가 없이 자라는 품종이지만, 일조량이 부족하면 잎이 약간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연 같은 경우는 참 게으른 분들도 잘 키울 수 있고 부지런한 분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다육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자체도 성장기에는 초록빛색이 강하지만 이렇게 물듬, 겨울처럼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또 가장 빠르게 변신을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장기에는 3주 간격으로 물을 주고 겨울에는 대략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루엘프 자체도 깍지벌레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는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또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고운 단풍이 빨리 드는 품종은 춥수입니다. 춥수철화인데요. 일반 춥수는 그렇게 물이 잘 들지 않는데, 이 춥수철화 같은 경우는 또 계절에 이상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그러니까 장마와 여름 사이에 약간 기온이 높아질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향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춥수철화가 아닌 춥수는 이 무름병이 잘 오는데, 생각외로 이 춥수철화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자체는 1년 내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겨울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금이라는 품종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한 수박색처럼 아주 화려하게 물이 드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품종도 아직은 완벽하게 이렇게 붉게 물은 들지 않지만 서서히 물 들어가는 모습을 잎 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육이는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원종 방울복랑금은 방울복랑금만큼 더 화려하게 단풍이 되는 품종인데, 요즘은 좀 시들해져서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리만 있다 그러면 또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요즘 원종복랑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 또한 빨리 내리기 때문에 성장기인 겨울에는 그렇게 뿌리 없는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붉은 띠를 그리는데요. 중간중간 금색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장이기 때문에 물은 2주 간격으로 저는 주고 있고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2주 간격보다는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울복랑금하고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계절이고 또 아주 강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만 뿌리만 튼튼하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종방울복랑금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렇게 대품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판매를 위해서 이 커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관상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커팅을 하지 않아서 수영 자체가 참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커팅을 하면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커팅을 하면 수영이 약간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러고 또 올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또한 계절에 반응을 아주 빨리 하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화려한 단풍을 보고 싶은 분들은 레티지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보통 철화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아서 구입하기가 좀 꺼려지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외로 이 생얼 같은 경우는 일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레티지아는 아주 가격이 착합니다. 레티지아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냐면, 지금 자리가 그늘 자리거든요. 그늘 자리인데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레티지아만큼 계절에 빠르게 반응하는 다육이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 다육이는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같은 경우도 계절에 아주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요. 이 프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절에 빠른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단풍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프릴성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강하고 일조량이 좋지 못하면 배추가 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조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조량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오면 못 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외로 또 기온차에도 빠르게 물이 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보이듯이 참 알록달록 새콤달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다육인데요.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화려해지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계절에 빨리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참 구하기도 쉽고 참 키우기도 쉬운, 그러나 이제 여름에는 이제 좀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보통 분갈이를 많이 자주 안 해줬을 때 그런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두둑 떨어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 안에는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가격도 워낙 착하고 여름 빼고는 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록빛일 때도 아주 귀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다육입니다. 금황성인데요. 금황성 사촌인 부용도 계절에 아주 빠르게 변신을 하는 카멜레온 같은 식물입니다. 아마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금황성과 부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올드 다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솜털을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솜털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계절의 반응을 아주 빨리 한다라는 것은 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황성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에 아주 예쁘게 자랄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추위가 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진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성장을 많이 했는데도 이런 진한 색을 보여주는 거 보면 계절에 정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번째 누다입니다. 누다 같은 경우도 계절에 참 빠르게 반응을 하는 다육입니다.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초록빛이 강해서 참 못난이 같은데요.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지금 이 누다 같은 경우는 한 1년도 안 된 누다입니다. 1년도 안 된 누다인데 벌써 이렇게 계절의 반응을 빨리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부터 진하게 붉은빛을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묵을수록 그 모습은 더 진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번째 다육이 브라이언 로즈입니다. 이름만큼 아름다운 다육인데요. 계절에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풍을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브라이언 로즈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매혹의창, 그러니까 매창이라고 불리죠. 매혹의창도 참 계절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키우기가 아주 무던하고 그늘에서도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 매혹의 창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도 성장을 하고 성장기에는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 아주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싼 매창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몇천짜리도 있지만 몇천원짜리 매혹의 창도 있으니까 착한 매혹의 창을 구입을 해서 키워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품보다는 소품이 빠르게 물이 들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예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단풍이 많이 듭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6시간 이상만 6시간 정도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일조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쁘게 키우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다육이는 기본이 일조량, 햇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모양도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집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면 겨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봄에 구입을 해서 바깥에 거리대를 이용해서 키운 다음에 겨울에 완전 단수를 한다 그러면 웃자람 없이 그나마 예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나는 단풍을 보기보다는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분들은 이 다육이는 정말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관엽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 식물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